안녕하세요. F학점 재테크 불량학생 이봉호입니다. 돈 들어올 때라고는 월급밖에 없는 샐러리맨, 특히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신입사원들에게 급여 통장만 잘 관리해도 쉽게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는 비법을 전수해준다는 안명상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1,000만 원도 아니고 단돈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든다는 오늘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윤택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행복한 삶을 꾸리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혹시 뭐 그런 분 계셨습니까? 참 많은 사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많이 벌든지 적게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를 다 경험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야 이제 돈이 모이겠죠. 많이 벌든지 적게 쓰든지. 혹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뭐 모으면 다 모으지 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정말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 자꾸 저 불량학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량학생으로 저는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아까 또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제 아내랑 이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예단, 예물 문제잖아요.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많이 하자니 또 빚만 느는 것 같고, 힘드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남자분들이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왜냐하면 이제 신부 쪽보다는 신랑 쪽이, 그러니까 신부 쪽이 더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예단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나한테 금반지만 하나 해라. 네. 그 다음에, 우리 아내한테 이제 금목걸이나 금반지만 하기로 하고. 아니, 그럼 모든 예단 예물을 없이. 이제 예단은 있긴 있었지만은, 그건 한복. 최소화하고. 그런 비싼 예물들은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의금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거는 우리 이제 전세금을 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알아봤지만,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최소화해가지고 간단하게 하셨고. 그렇게 이제 그게 종잣돈이 되죠.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래서 전세를 얻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집을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절약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하실 수가 아니고 하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네요. 네, 그럼요. 괜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예물 사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거 바꿀 수도 없고, 결국은 그때 기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낭비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모으게 된다면 일종의 종잣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실속 있게 사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짚어볼까요? 일단 재테크의 기본이 될 종잣돈을 만들어 봅시다. 굴리기보다 모으기가 우선. 재테크를 시작한 첫 몇 년은 일단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빌론의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모아지게 됩니다.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모으는 것이 포인트. 적립식 펀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식 투자 전략. 여유 자금의 30%는 시장 상황에 따른 위험을 낮추고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내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예를 가지고 시작을 해봤으니까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저희가 본격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한번 찬찬히 들어가 볼 텐데요. 100만 원 같은 경우면 지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얼마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뭘 시작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면 또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돈으로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적을 짠 하고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그 귀한 돈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20대 초에 받는 그 100만 원 월급을 연 7%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그 가치가 40대 초에 받는 한 387만 원 정도의 월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분이 20년이 지나면은 그 가치가 387만 원이에요. 똑같은 가치입니다. 시간에 따라 또 그렇게 차이가 그렇죠. 나는데. 그 다음에 60대 초에는 1,500만 원 돈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지금 100만 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재테크의 그 두 가지 변수는 시간과 수익률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제일 유리한 게 뭘까요? 제일 유리한 게 아무래도 뭐 젊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겠습니까? 시간이죠.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생각하시면은 그 100만 원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 진짜 작은 돈도 아껴서 저축해가지고 투자하면은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00만 원 가지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치를 크게 가지고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라. 그렇죠. 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뭘로 시작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보통 이제 이제 기간을 따지면은 4% 금리를 가정을 할 때 5년 동안에 1억을 만들려면은 한 달에 보통 저축을 한 150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죠. 100만 원 가지고 더 네. 오버하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급여라는 게 이제 1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겠죠. 네.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더 많은 기간에 급여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처음에는 뭐 50만 원, 50%만 저축을 하더라도 50만 원 저축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자꾸 늘려가야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금액과 기간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1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1억을 만들 텐데, 네. 사실 또 우리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의식 줄 텐데, 그렇죠. 뭐 의와 식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생활비 안에서 네. 최대한 아껴 써야 될 테고, 그렇죠. 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목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충족을 하면서 1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의 시작. 재무 목표를 먼저 이제 세우셔야 되는데, 종잣돈을 만든 상황에서 이제 그걸 설정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억이라는 목표를 꼭 만들어서 그 시점에서 뭘 하겠다기보다 그 1억이라는 거를 목표를 세웠지만은 그거를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으로 가기도 하고 50% 뭐 저축으로 간다든가 한 5천만 원이 모였을 때 일부를 또 빼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1억을 만드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죠. 네. 네,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거는 이자율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래도 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1억을 만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그 재무 목표에 따라서 집을 사는 것도 정해져 있겠죠. 네. 정해지겠죠.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예를 들면 뭐 대출을 끼고 산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또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무리하게 해서라도 일단 집을 먼저 서울권에 사놓는 게 네. 나중에 뭐 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 상환하는 상품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품으로 이제 대출을 옛날에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전세금이 집값의 한 90% 이상 됐을 때 네. 그때는 그러고 이제 대출 이자가 굉장히 쌌어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내가 이걸 갚아도 자산 불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그걸 갖다가 뭐 전세를 놔도 거꾸로 내가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놔도 그걸 다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면 대출이자가 비싼 상황에서 그 집값은 잘 오르지 않고 그런 상황에 하게 되면은 거꾸로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셔야지 그냥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지금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전세금이 뭐 옛날처럼 한 90% 이상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는 장려할 만해요. 네. 지금은 뭐 아닙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네. 조금씩 아껴가지고 그렇죠. 이제 만든 다음에 네. 어떻게 보면 집을 또 대출이 필요하다면 좀 뭐 영세민 대출 자금이라던가 뭐 근로자 전세 대출 자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아파트 자체에서 분양을 할 때 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또 뭐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자기네 회사 담보로 들어가서 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 그런 아파트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고르셔야죠. 그런 것들 잘 살펴봐야 잘 살펴가지고 그 융자를 끼고 그거 이자는 보통 한 뭐 4%, 뭐 5%, 그보다 더 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갈만하죠. 네, 내 담보가 안 들어가면서 거기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 걸 잘 고르시면 되죠. 저희가 또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말이죠. 예. 집 장만이 또 굉장히 힘들고 또 결혼 자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좋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나왔어요. 서울시의 뭐 시프트 제도라고. 아주 획기적인 제도. 예, 장기 전세 아파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행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시프트 제도라는 어떤 파격적인 제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시험 과정이지만 대세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선 제도가 이제 어떤 제도냐면은 전세금의 그 주변 시세 전세금의 80%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그걸 20년간 보장을 해주고 20년 후에는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또 이 시프트하는 그 지역이 괜찮은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역이 이제 제가 주시에서 보는 지역이 예를 들면 그 양재 쪽에 그 안양 넘어가는데 아주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제도고 무주택자가 이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추세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자기 소유주택이 없고 정부주택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땅은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고 그 집에 대한 어떤 임대권, 그러니까 임차권이죠. 임차권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싼 가격으로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그 시프트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집에 대한 개념이 재산의 목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사는 맞습니다. 공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시프트 제도 같은 경우에 이게 조건 같은 경우 또 신청하는 조건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시프트가 이제 그 건설형이 있고 그 재건축 시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약통장 그 가점제랑 이제 연관이 있는데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 이제 신청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단독 세대주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우리 그 토지주택공사 그 홈페이지나 여기 서울시청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건 자세하게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시프트에 일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만능 통장, 뭐 이런 만능 통장이 또 굉장한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끌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금융 상품들 중에 또 뭐 청약 예금이 있고 부금이 있고 또 청약 저축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름이 또 워낙 비슷비슷하고 그렇죠. 조건을 자세하게 안 보게 되면 굉장히 보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축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축은 그 주공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주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 당첨이 가능한 상품이고 그 다음에 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 부금은 민영이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택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저희가 일부에 말씀드렸던 또 장마. 장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 가입 대상도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만 18세 이상 그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갖고 계신 분이 근데 그 기준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 돈을 만들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신다고 일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뭐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렇죠. 이런 혜택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작년까지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1년에 분기별로 이제 3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이 이제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낸 금액에 보험료 분입한 금액의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한 달에 한 62만 5천 원 정도 내면은 750만 원 내니까 40% 하면은 300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이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장기주택 마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를 가입하고 넣게 되면은 좋을까요? 너무 많이 하진 마세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조건이. 예. 이자율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혜택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정부 쪽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주택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더 하시면 되지만,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100만 원 중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군요. 네. 그렇다면 이 장기주택 마련 저축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가입하거나 또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작년까지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은,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통장에 10,000원만 있어도, 그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을 여러 개를 갖고 가라 그래요. 여러 개를요? 네, 여러 개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는 목적별로 다르겠죠. 하나는 이제 주택을 위한 거, 하나는 결혼 자금을 위한 거, 하나는 또 어떤 행사를 위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도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7년을 보여야 되는데, 예. 7년 이상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기간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넣는 기간 자체에서 이제 넣는 기간은 이게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년짜리 해놓고 9년짜리 해놓고 10년짜리 해놨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은 그것이 비과세 통장이에요. 예. 10,000원만 들어있어도. 그러니까 거기다 넣는 돈은 이자가 발생을 해도 세금을 안 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를 들면은 제일 빠른 목적, 예를 들면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떼가지고 쓰고 또 다른 통장에다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통장은 하나 통장을 다 쓰기 전까지는 일단 안 쓰는 한 거죠? 10,000원만 넣어놓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시간을 버는 거죠. 비과세 통장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로 제가 많이 권해드렸어요. 하나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깨고 예. 또 하나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10만 원을 넣다가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일단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또 세금 혜택을 또 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소득공제랑. 소득공제도 그러니까 있고. 소득공제가 이제 좀 아쉬운데, 네. 2012년에 없으니까 아쉽고, 비과세는 계속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과세로는 갖고 갈만 하죠. 사실 비과세 혜택만으로도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또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제일 큰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자들의 제일 그러니까 제일 고민하면서 제일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세금입니다, 세금. 네. 부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금이고, 제일 해피하는 게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 나오잖아요. 네. 예. 내가 죽을 때도 세금은 나옵니다. 예. 상속세. 그렇죠. 상속세도 꽤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부자분들은 보통 진짜 재산 많은 분들은 반은 내고 가셔야 됩니다. 반. 일단 저희 방송이 일단 그렇게 많으신 분들을 위한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안 모아도 어느 정도 일단 기반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있는 분들이 더 지독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는 분들은 더 지독하고, 그래서 배울 점이 많아요. 네.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진짜 절약할 건 쓸 때 쓸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쓸 때는 써요. 확실하게 쓸 때는 쓰는데, 항상 절약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안 쓸 때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10원 한 장도 아끼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쥐꼬리만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5년에서 10년은 일단 모아라. 재테크를 시작할 때 투자보다는 저축이 우선. 꾸준히 저축을 하면서 투자처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20대 초반의 100만 원은 100만 원이 아니다. 20대 100만 원은 40대의 380만 원, 60대의 1,500만 원과 같습니다. 그만큼 빨리 그리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은
현명한 재테크의 기본이겠죠. 장기주택 마련 저축통장은 3개 이상, 7년 이상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묻어두었다가 7년 이후에 혜택을 받는 센스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종잣돈을 만들 때까지는 되도록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이자 등과 같이 허투루 나가는 돈 없이 최대한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이제 난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늦었다고 느낄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이 재테크에 늦음은 없습니다. 네. 오늘 안명상 선생님과 함께 급여 통장을 가지고 1억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아끼고 조금만 이렇게 내가 아끼게 된다면 나중에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